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의해서 법인세법 총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앞에 있는 부분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해서 세무조정, 결산조정과 그 다음에 신고조정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소득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득처분이라는 게 뭔가 그 용어부터 또 먼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득처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지금 저기 법인이 소득이라는 걸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소득이 법인 내부에 있어. 법인이 돈을 벌었는데 법인 내부에 따르면 얘는 그냥 자산인 것 뿐이에요. 법인 내부에 있으니까 순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법인이 벌어들였던 소득 중에서 얘 외부로 그 소득이 나가게 된다면 소득 누군가를 받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죠? 그 소득을 받는 대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법인으로부터 법인이 외부로 그 소득을 갖다가 유출하게 되면 누가 받았는지를 일일이 다 따져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득자한테 세금을 다시 또 징수를 하겠죠. 그죠?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도 법인세, 세금을 징수하지만, 그 법인이 그 자산을 외부로 유출했을 때 그 자산의 일부를 소득을 받은 그 소득자들한테 귀속을 따져서 모두 징수한다? 소득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법인세죠. 근데 법인한테 뭘 받았다며?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뭘 받아야 돼요?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법인이 돈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월급 줬죠. 법인은 돈을 벌었어요.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내겠죠. 직원들한테 월급을 줬어요. 비용이죠. 비용 계산하겠죠. 근데 그 법인으로부터 그 종업원들, 개인들이 소득받았죠. 그럼 개인들은 세금 안 내도 돼요? 또 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배분의 법인세법에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이 어떤 것이다 처분을 하게 되면 세무조정사항을 통해서 소득이 얼마라고 또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소득을 법인 내부와 법인 외부로 따져가지고 유출됐을 때 특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득처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용어실 테니까, 근데 내용 뭐 천천히 들어보면 이해할 때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 들어봐서 좀 생소할 뿐이지. 자, 일단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의 소득처분, 즉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소득처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쓰기는 힘들고 쓸까요? 처음이니까 계속 써야지. 자, 아까 우리 그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기로 했었죠?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하기로 했었죠. 자, 뭐는 더해주라 그랬어요? 입금, 산입. 이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 있다 그랬었죠? 송금, 불산입. 이렇게 있었죠. 뭐는 빼주라 그랬어요? 차감시키는 거, 송금, 산입. 또 반대는 입금, 불산입이에요. 근데 의미는 같은 의미라 그랬죠?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주는 항목과 빼주는 항목, 이거를 반영하고 나면 뭐라고 그 용어 부르기로 했었죠? 우리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빼주고 더해주고 기부금 초과액, 한도 초과액, 당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더해주고, 그다음에 그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액은 송금으로 빼주고, 그래서 나온 계산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거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정해 주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있었죠. 입금산입, 송금, 세무조정은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항목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세무조정 어떻게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또 우리 실제로 세무조정할 때 그러면 세무조정은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입금, 산입, 이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이든지 또는 송금, 산입이든지 또는 입금, 불산입이든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세무조정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처음 시간보다는 조금 눈에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소득처분을 하라 그랬어요. 소득처분. 얘 누구한테 갔어요? 그거 표시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근데 딱 정해져 있답니다. 자, 어떻게 정해져 있나 봤더니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자, 일단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이 한 세트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금산입,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인데 얘가 사외로 나갔느냐 사내에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냥 사내 유보 그냥 회사 밖으로 가지 않고 회사 내에 그대로 있으면 사내 유보라고 부르고 그 금액이 그 항목이 사외로 회사 외로 빠져나갔다면 걔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것이다? 사외 유출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사내 유보가 됐을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 소득처분은 총 7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6가지만 써놨는데 소득처분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7가지. 여기서는 6가지지만 자, 사내 유보됐을 때는 사내에 남아있을 때는 소득처분은 앞으로 뭐라고 쓴다? 유보라고 써요. 이거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그 결과 그 내용이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 그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를 유보라는 용어로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산, 부채, 변동이 얘는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자본 계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앞으로 소득처분을 뭐라고 쓴다? 기타라고 쓴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사회 유출 여부로 사내 유보와 사회 유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쓸 용어는 바로 요 소득처분이에요. 그래서 사내 유보일 때 소득처분은 뭐하고 뭘 쓸 수 있다? 유보하고 기타를 쓸 수 있다. 유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결과가 반영됐을 때는 소득처분을 뭐라고 쓰고 유보라고 쓰고 자산과 부채는 변동이 없는데 자본 항목에 변동이 생긴 걸 우리 뭐라고 쓴다? 기타라고 소득처분을 한다. 이거는 근데 사내 유보가 된 경우다. 거기에 반해서 사회 유출이 됐는데 만약에 그 유출한 대상이 대표자나 직원이라면 즉 사용인, 임원, 주주 이런 경우일 때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뭐라고 처분한다? 상여라고 처분한다. 근데 그 대상이 이번에는 주주라면 배당이라고 소득 처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있던 거 알고 계시죠?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즉 상여는 직원이죠. 배당은 주주죠. 이건 제3자. 제3자한테 그 사회 유출됐을 때는 소득처분을 뭐라고 쓴다? 기타 소득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여기 소득처분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한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사회 유출이 됐을 때 그때는 뭐라고 쓴다?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쓴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유보는 있잖아요. 자산 부채가 해소 됐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
유보라고도 써요. 이렇게 자산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했을 때 유보라고 쓰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거 삼각형 써 있는 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실제 말로 쓸 때는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유보 발생 이렇게 쓰거나 유보 감소 이렇게 용어로 쓰거든요. 그런데 약자로 쓸 때는 그냥 유보라고 쓰게 되면 그냥 유보라고 쓰게 되면 유보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의 의미가 감소의 뜻이에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그냥 똑같이 유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유보 감소라는 뜻이에요. 뭐 별거는 없었고요. 이렇게 용어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 발생이 됐던 유보 감소가 됐던 그다음에 유보 썼던 마이너스 유보 썼던 그런 뜻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여기 기타 사회 유출은 해당 사업자의 원천 징수 의무가 없어져요. 즉 추가 과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갔을 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의 소득이 사회 유출됐다 그러면 얘를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하고 더 이상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지금 얘네들은 법인의 기준이에요. 법인 기준으로 해서 법인의 어떤 소득이 사내에 있느냐 사외로 유출됐느냐에 따라서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면 소득처분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내에 있을 때 소득처분은 두 가지밖에 못해요. 원래 세 가지예요. 여기 같이 써놓을게요. 7가지인데 여기 6개밖에 안 써놨으니까 여기 유보 감소도 여기에 해당돼요. 유보 발생이든지 유보 감소라고 쓴다는 뜻이에요. 자, 유보 발생도 있고요. 여기 바로 유보 감소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7가지죠. 그러면 이 7가지를 뭐 굳이 외우느냐? 아니,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회계 프로그램 쓰잖아요. 그럼 세무 프로그램에 클릭하면은 쫙 다 나와요. 근데 그 용어를 알아야지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입금산입과 송금, 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면 소득처분은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유보 발생이든지 유보 감소든지 그 다음에 기타. 오케이? 유보 발생이다 유보 감소는 자산이 증가하든지 자산이 감소한 경우는 유보 발생,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유보 감소 이렇게 쓰든지, 또는 기타 자산이나 부채 변동사항이 아니라 자본의 변동사항일 때는 기타라고 소득처분을 한다. 근데 외부에 유출된 게 아닌 경우에요. 외부에 유출되면 이게 더 편해. 외부에 유출되게 되면 누구한테 유출됐을 경우? 임직원. 그때는 상여처분해라. 대표자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주주한테 유출되면 그때는 배당이라고 소득처분해라.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유출됐다면 걔는 기타 소득이라고 해라. 기타와 기타 소득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처음에 배우실 때 헷갈리는데 기타와 기타 소득은 아예 다른 거고, 기타 사회 유출도 엄청 다른 말이에요. 기타 사회 유출은 더 이상 세금 징수 추가로 추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송금 산입,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7가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송금 산입과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인데 말 잘못했네요. 입금 불산입의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와 기타 2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의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이든지 그다음에 기타 2가지 중에 하나로만 처분해 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보시게 되면 261페이지에 소득처분의 의의라고 되어 있네요. 소득처분의 의의, 소득처분이란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지 사회로 유출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사회로 유출된 경우 소득의 귀속자를 명확히 하는 절차, 이게 소득처분이에요. 그러면 그 절차를 정확히 해야지 그거 받은 귀속자들한테 또 세금을 징수할 수 있잖아요. 자, 법인세법상의 소득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에 의한 증감액으로 구성되는데,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의 이익처분 절차에 따라 귀속이 확인되었으므로 세무조정에서 나타난 것만 소득의 귀속을 밝히면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처분의 유형은 사회 유출, 얘가 보편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회 유출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소득의 귀속자 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 출자 임원은 제외하고요. 출자자는 배당. 그다음에 그 출자 임원은 왜 제외했냐면 그 임원 밑에 두 번째 있죠. 출자 임원은 출자자이면서 임원일 경우 그냥 임원으로 봐요. 그래서 상여 처분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법이나 사업을 기타 사회 유출 원천 징수 의무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 이외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앞에서 소득세법 배웠잖아요. 소득세법 모르면 여기 기타 소득 이런 거 말 이해가 될까?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니은에 보시게 되면 유보에 대한 설명 해놓고 있어요. 유보란 유보의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의 결과 사회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회계상 자본, 즉 자산에서 부채 빼준 것과 세무상의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기 순이익에 가산되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금액은 회계상 자본보다 세무상 자본이 크게 되므로 유보 처분하고,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금액은 회계상의 자본보다 세무상의 자본이 작게 되므로 유보 감소로 처분한다. 회계상 자본에 유보액을 더하거나 유보액을 차감하면 세무상 자본이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읽어도 뭔 말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유보는 하여튼 그런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리가 2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보, 그다음에 유보 감소에 대한 거, 회계상의 자본을 비교한다, 세무조정을 한다, 세무조정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는 나중에 사례들 보면서 프로그램에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므로 지금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기타도 되어 있고요.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요거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말해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계조사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계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장부, 증빙서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장부가 멸실된 게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가 불비, 모자라서 알 수가 없다면, 자, 두 개 추계조사하는 건 똑같은데 장부가 증빙서가 부족하다면 그 차이 나는 금액 있죠. 그거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그럼 대표자가 상여를 받았으니 상여금에 대한 그 처분된 만큼은 또 소득세 내야 되겠죠. 그런 두 번의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가 생기는 것이고, 천재지변에 따라서 장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추계조사를 했다. 그러면 기타 사회 유출로 봐서 그걸로 땡치고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올 용어인데,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에서 1억이 나갔는데 누구한테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얘 누가 가져간 걸로 보겠다?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1억에 대해서 상여 처분을 했으니 상여금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겠죠. 이 법인세는 이러한 항목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 판에 있는
거기 그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있죠. 여기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은 우리 그 세무조정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능하면 이걸 사용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합니다.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거 접대비. 접대비는 누구한텐가 썼다는 얘기죠. 다 외우셔야 할 내용들이긴 한데,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 소득 처분하는 거는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은 간주임대료 이거 외우셔야 돼. 나중에 간주임대료, 접대비, 기부금,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이자, 귀속자 불분명, 저기 뭐죠? 뭐 등등.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자본,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뭐 이런 것들, 예, 다 기타 사회 유출로 무조건 처분합니다. 개정이 이제 몇 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내용 설명하기가 각 개정들마다 우리 그 뭐죠? 개정별로 내용들 다 설명할 거니까 그때 배워놓고 여기 기타 그 사회 유출로 무조건 소득 처분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편해요. 시험 문제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소득자 불분명일 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추기조사 결정인 경우, 천재지변인 경우는 기타 사회 유출, 그다음에 그 증빙서류, 증빙불비인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이 소득 처분에 대한 것들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보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면 기타 사회 유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용어들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여기 딸랑 3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사용할 용어들이 정리가 안 되면 뒤에 가남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서부터는 여기 말고 교재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써놓기는 했지만 진도는 더 나가지 않을게요. 금요일날 수업을 하실 때는 263페이지에 입금, 송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설명할 거냐면요, 262페이지에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소득처분 요게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 한번 맛배기를 보여드리려고요. 많이 할 거긴 한데 모르면 진짜 골 때려요. 자, 거기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할 거 우선 4가지, 5가지, 6가지 나와 있는데 우선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외워놓으세요. 접대비. 자, 봐요. 접대비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접대비가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재무회계 접대비 계정에 1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회계 처리해 놨어요. 재무회계에서는 접대비 발생하면 그냥 거래처와 관련된 거니까 접대비 그냥 쓰면 되잖아요. 무슨 제약 조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비용이죠. 그것도 판관비예요. 그냥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접대비 100만 원 기록되어 있는 거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한도액을 계산해서 접대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7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지금 비용이죠.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이고요. 여기 세법에서는 얘는 송금이에요. 비용은 얼마가 발생했는데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송금은
세법에서는 70만 원밖에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다죠. 그럼 비용 얼마가 차이 나요? 3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세무조정 해줘야 되잖아요. 냅둬? 아, 몰랐을 때는 납두지 마.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은 뭐라고 불렀어요? 송금이죠. 차이 나는 게 얼마가 차이 났어요? 30만 원 차이 나죠. 그러면 송금으로 얘를 지금 인정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요? 세무조정부터 하라고요. 첫 번째 거 세무조정하고 그 다음에 소득 처분 하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그러면 세무조정은 지금 송금에 비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세무조정은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밑에 차감 항목은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그거밖에 없다 그랬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세무조정은 지금 송금을 인정해줘요?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금액 3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송금 얼마를 불산입했어요? 30만 원을 불산입했죠. 근데 우리는 세무조정은 금액은 나중이에요. 지금 개정해서 입금 산입이에요? 지금 비용이 차이 나고 있는데 입금이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이에요? 예, 송금 불산입 얼마를 30만 원을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줘야지 돼요. 왜냐면 지금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이 100만 원이지만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7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익을 그만큼 늘려줘야 되겠죠. 왜? 30만 원 이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거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은 아까 제가 플러스 항목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놨고요. 자, 계정은 접대비예요. 근데 이 접대비 한도가 넘어갔단 말이죠. 그죠? 한도 넘어갔으니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부르고 금액은 얼마? 30만 원. 이렇게 처분하고 이 처분은 뭐가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무조정이잖아. 세무조정이 뭐예요? 재무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정해 준다. 세무조정은 네 가지 중에 하나 얘를 선택하시고 그 내용 써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 처분 요거까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법인세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간주임대료 해볼게요.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지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익이 생겼죠. 그죠? 그럼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세법에서는 얘를 간주입금을 재무회계에서 여기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그 이익으로 수익으로 잡나요? 안 잡나요? 잘 생각해야 돼. 자, 우리가 그 임대료가 생겼어. 그럼 그걸 저기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요? 안 잡아요? 여봐, 이거 헷갈리잖아 지금. 어떻게 잡아?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을 받아놨어. 근데 보통예금 통장에 지금 1억에 대해서 50만 원 이자가 생겼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그걸 우리 그 이자 수익 이렇게 잡나? 그 누구 보증금으로 생긴 건데? 임차인이 보증금 준 거잖아요. 잡아요? 안 잡아요? 재무회계에서 그거 안 잡아요. 자, 보증금 어떤 걸 간주임대로 하니까 좀 헷갈리려나? 그 돈을 꼭 통장에 넣어놓는 것도 사실 아니니까 따지는 건 나중에
자세하게 계산하는 것 같고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이번엔 뭘로 할까? 이거 입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자, 송금, 불산입, 기부금, 대부분 다 비용. 자, 보통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쓰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설명할게. 까먹기 전에 법인세법 세법 입장에서는 비용에 더 관심이 많을까, 입금,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을까? 법인에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 놨겠죠. 비용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많을까? 자기네 그 회사에서 입금이라고 해서 수익으로 해놓은 거에 더 관심이 많을까? 비용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정할 때 송금 불산입이 억수로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거. 그래서 대부분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아까 접대비 말고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을 주긴 줬는데, 기부금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법정 기부금이 있고 지정 기부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비지정 기부금이 있거든요. 자, 법정 기부금은 국가 단체나 지방 자치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것들, 국군 위문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재 의원금, 수재 이재민 그 구호금 같은 거 내는 것들, 이런 거 다 인정해 주죠. 그다음에 지정 기부금이라고 불렸던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어디 국가 아니자 그 공립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기부금 내는 거, 그것도 일부 인정해 준단 말이죠. 비용으로. 그런데 학교 대학교 대표이사 동창회 모임에 기부금 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등등한 이유로 아파트 경로당에 기부금 낼 수 있죠. 그런 것 기부금 다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그게 바로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그런 것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부금은 냈지만 그냥 기부금 낸 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기부금 냈다고 비용 처리되지만 세법에서는 그를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준다고요. 뭐일 경우에? 비지정 기부금인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 그 기부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송금 불산입하고, 그다음에 기부금, 여기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야 되겠네. 비지정 기부금. 나중에 문제에서 볼 때는 그 동네에 그 노인정에다가 기부했다든지, 대학교 동창회에 대표이사가 기부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향후에 뭐 그런 데다가 기부했다든지, 그런 거는 그 비용적인 거죠. 송금으로서 세법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금액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얘도 어떻게 한 걸 본다? 기타 사회 유출한 것으로 누가 한테 냈던 거, 그가 세금 징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던 입금, 산입,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입금 산입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원래 기록을 해야지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에 따라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으로 산입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 꼭 입금에 원래 산입돼야 되는 건데 입금으로 돼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좀 많이 혼선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재무회계 때 재무회계에서 입금으로 수익으로 처리를 해놨으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세무조정할 게 없다는 뜻이야. 근데 안 했으면 여기서처럼 송금 불산입으로 빼낸다든지 입금 산입으로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용어부터 뭐 아함은 어까지는 관두더라도 아함은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이런 용어가 먼저 익숙해져야 돼서 이런 용어부터 먼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해당되는 거 일단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요. 복습하실 때 다음 시간에 그 262페이지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수익이다, 비용이다 용어 얘기하는 것처럼 법인세법에서 입금이다, 송금이다 얘기하는 그 항목들을 263페이지부터 우리 금요일날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지금 제가 얼추 봤을 때 저 뒤있는 부분까지 다 나갈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그 프로그램 직접 사용하면서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진도 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나요? 월요일까지 있죠. 1월 30일까지 천천히 수업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자, 이렇게 됐고 남은 시간이 한 4, 5분 남았네요. 교재 지금 천천히 미리 읽어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